프린트 받으시고. 짜자자잔. 내가 2학기 걸 만들어 두긴 했는데 왜 파일이 없는지 모르겠거든 지금. 근데 해수 성실이나 피충감은 제가 1학기 요거를 자료를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일단은 좀 페이지도 80페이지 이럴 거야 지금 보면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좀 이슈가 있었다. 나 분명 오늘 대강 보고 나왔거든. 자, 그래서 해수 성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이제 복습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에 조금 오늘 좀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수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해수 자체의 뭐 수온 분포라든지, 그 다음에 염분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적도랑 30도 미도인 지방이랑 염분이 달랐었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이 염분 수치를 봤을 때 위도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강우가 말라가는 양에 비해서 더 많이 내려오냐 아니면 적게 내려오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우량을 이제 따라가는 염분 분포가 똑같이 따라가는데, 근데 극지방은 조금 달랐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복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해수 성질을 들어갔을 때 처음 배우는 개념이 바로 염분이라는 개념인데, 얘랑 같이 나오는 개념이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염류였습니다. 자, 얘는 기준을 정확히 딱 알았어야 되는데, 물 1kg가 아니고 해수 1kg 안에 있는 염류의 양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해수 1kg 안에 염료가 몇 그램 들어있는지 요걸로 계산을 했었었고, 이 친구의 단위는 PSU 혹은 허밀이라는 단위를 썼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물 1kg가 아니라 해수 1kg다. 근데 여기서 해수 1kg라는 거는 물이랑 염분 다 따진 양이더라, 염류 거였고, 그리고 여기서 염류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은 이 해수 속에 포함된 기타 무기물들을 전부 우리가 염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2등까지는 꼭 외우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못해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염화나트륨, 소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염화마그네슘. 그래서 막 가끔 이제 내신 선지에 보면은 이거는 짠맛 나는 거, 이거는 쓴맛 나는 거,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분도 간혹가다 계세요. 마그네슘이 좀 쓴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개는 기억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염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이 염분이 어떤 윤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거를 조금 한 뭉텅이로 얘기를 하면은, 담수의 유입이 이 염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여기서 담수라고 하는 거는 염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놈을 우리는 담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지? 자, 근데 이 담수의 유입이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보니, 첫 번째가 이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라는 요 수치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었고, 자,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날아가는 양이 비 내리는 양보다 많으면은 숫자가 0보다 큰 거고, 작으면은 강우량이 더 많은 거고, 그러면 담수 유입에서 많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같은 30도 위도대라고 하더라도 대륙 쪽에 붙어 있을수록 거기에는 강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염분 분포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빙하가 녹냐 어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빙하라는 것 자체도 담수니까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볼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층연분의 변화 요인이 바로 요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데, 자, 여기서 표층연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 공기랑 맞닿는 층의 연분이 어떻냐라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인 일단 배치 딱 그 세 가지, 방금 말했던 세 가지가 딱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우선은 이 친구는 주로 이제 어떤 거 판단하는데 주로 쓰냐면은 위도대별로 전반적인 이 염분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때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대체로 이 표층 염분이랑 증발량 마이너스 감수량이 따라가는 경향성을 띄어요. 자,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적도랑 30도랑 염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니? 라는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데, 자, 적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도 저압대, 즉 대기대순환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구름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30도대 같은 경우에는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름이 거의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 수치는 거의 비슷해, 증발량은. 근데 이 상대적인 강수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렇게 염분이 변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가져가실 필요 있고,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자, 60도까지는 얼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줄어드는 거랑 표층염분의 이 추이를 따라가. 근데 보면은 이 극지방, 특히 이 북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되게 적더라고 하더라도 보면 표층염분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봐봐. 원래 우리 이제 예측대로라면은 표층염분도 이렇게 분홍색 선 따라서 내려와야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더 많아. 표층염분이 더 숫자가 높아. 그 이유는 빙하가 얼면서 바닷물에서 이 민물, 즉 담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의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해수가 계속 얼고 있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다라고 한들 염분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건 그래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같은 위도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들 프린트 숫자가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이 중앙부랑 그 다음에 이 대륙이 맞닿아 있는 이 두 부분을 비교를 하면은 염분이 1번이 높아. 자, 요거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이거 두 번째, 강물의 유입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륙 쪽은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곳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륙의 연안 쪽, 대륙이랑 맞닿는 바다를 연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담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이랑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로 얘기한 게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제 얘기를 하는 게 수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표층수온 분포랑 연직수온 분포를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개가 뭐랑 묶였었냐면, 이 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얘랑 엮였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자, 그래서 해수비를 또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수온분의 염분 이렇게 계산했어서,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뒤쪽에 나오는 심층순환 쪽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자꾸 나오는 거야. 자, 아무튼 이 수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표층수온 분포는 뭐에 영향만 받냐?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만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대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다시 얘기하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위도에서 더워요 하면 수온도 따뜻끈한 거고, 공기가 차가워요 하면은 그 위도에서는 수온도 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태양 복사는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표층수온 분포고, 그래서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띠더라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연직수온 분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해수를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뚫고 내려갔을 때의 분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세 개 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어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혼합층은 왜 만들어지는 거였냐면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층이었죠. 그래서 바람이 이 물입자가 원운동을 하면서 밑에 있는 물을 섞어주더라 라는 제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지는데 이때 같은 지역에서 수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유는 밑에 있는 물까지 이렇게 혼합이 되니까 수온이 전반적으로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다른 지역의 두 개를 두고 같은 날이라고 했을 때 혼합층의 두께를 보고 우리는 얘 어느 지역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지 혹은 어떤 계절에 바람이 많이 부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자, 우선은 같은 지역에서 겨울이랑 여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두 계절 중에 바람이 어느 계절에 세게 불었어요? 겨울. 우리나라도 그 기압 배치 보면은 겨울에 등압수에 촘촘하잖아. 그래서 겨울에 이 두께가 더 두꺼워져더라 라는 거,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온약층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수온약층이라는 걸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 이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연중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성을 띠는데 대충 한 4도 정도, 4도에서 0도 사이에요. 이 폭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심해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거의 항상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혼합층이랑 수온약층이 요 깊이를 지기들끼리 나눠 갖는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두꺼워지면은 수온약층이 얇아지고 덜 발달하고, 거꾸로 얘가 얇아지면은 수온약층이 두꺼워지고, 이런 이제 경향성을 띄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자, 근데 이게 2도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데, 자, 이거는 거꾸로 추리를 하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한 대로 요 세 개 층이 나타나는 분포는 저위도랑 중위도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고위도에서는 왜 이런 층의 구조가 안 나타날까? 왜?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자, 어떤 거였냐면은 해수가 침강하기 때문에 그랬어. 자, 침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근데 표층에서부터 수온이 되게 낮은데 이 해수가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구역이 많다 보니 그래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표현을 하기에는 심해층만 존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저위도랑 중위도는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어느 층의 두께가 다르냐면은 혼합층의 두께가 달라. 그 말은 얘가 두껍다는 거는 여기서 바람이 더 세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하나는 저위도고 하나는 중위도예요 라고 이렇게 줬을 때, 아, 중위도 쪽에서 바람이 더 셌으니까 이 그래프가 중위도 그래프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 그래프랑 옆에 이 그래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계절별로 이 혼합층이 어떻게 변하냐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딱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요. 여름이랑 겨울 비교했을 때 겨울이 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합층이 더 두껍게 나타나더라.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다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는 잘 보면은 이 수온이 4도씨를 수렴하는 곳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아, 심해층은 거의 일정한 깊이에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넘겨서 우리 문제 복습 한번 다시 해봅시다. 빠르게. 유형 1, 2, 4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1, 2, 4. 2분 있다가 바로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유형 1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그래프에서 혼합층이 어디에요? 라고 이제 판단을 하려면은 표층부터 어느 특정 깊이까지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는 구간이 혼합층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이 딱 요 구간에 해당이 되고, 근데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층부터 수온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지, 그치? 그래서 혼합층이 두꺼운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2월이 더 두껍습니다. 라고 적어주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달을 봐도 겨울이 박내도 바람이 세니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료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 2월과 10월 중 수온약층이 더 뚜렷한 달은 어느 달인가? 라고 하면은, 자, 요거는 이제, 자,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온약층, 층의 온도차가 많이 나거나, 혹은, 제일 사실 이번이 딱, 뭐랄까, 직관적이긴 하죠. 이 수온약층 두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혼합층이랑 수온약층이 심해층 위쪽에 이 두께를 다 이제 나눠서 갔기 때문에 혼합층이 얇다라고 하면은 수온약층이 거꾸로 두꺼워진다라는 얘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관점 어떤 거로 보더라고 하더라도, 자, 1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10월 달이 상하 이 딱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는 요 시점부터 여기까지 상하 온도 차가 더 많이 나지, 그치? 이제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혼합층이랑 순혈층이 나눠하는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이 2월달은 딱 요 정도만 있는데 10월달은 요 정도를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10월달이 더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2월과 10월 중 표층 해수의 밀도가 더 큰 달은 어느 달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해수 밀도는 제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은 수온이랑 염분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온은 누가 더 낮아요? 크려면 수온이 더 낮아야 될 거잖아. 시작하는 수온 봐봐. 2월은 한 10 몇 도고 10월은 25도 정도니까 온도는 2월 달이 더 낮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염분 볼게요. 염분은 보니까 10월 달이 대충 33점 얼마, 그 다음에 2월 달이 대충 요쯤에 찍히니까 염분은 오히려 2월 달에 더 높고, 둘 다 이 밀도를 키워주는 이제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해수의 밀도가 더 큰 달은 2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 예전에 제가 계속 팁을 드렸을 건데, 요거 각 달의 이제 어떤 물리량을 파악을 하려면은 제가 수식선 하나 갖고 시작하라고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7월이랑 12월에 제가 이렇게 수식선을 쫙쫙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로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꿔볼게. 이게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제대로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등선을 따라서 봤을 때 7월 달은 표층 수온이 대충 한 10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2월은 6도에서 7도, 8도 사이니까 뭐 8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쭉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 이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수온을 유지를 해, 그치?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작점부터 수온이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을 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일단 요 배치만 보더라도 12월은 수온이 일정히 유지되는 곳이 있는데, 이 7월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떨어지는 구간, 표층부터 수온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혼합층은 어디가 더 두꺼운 거예요? 12월이 더 두꺼운 거지. 그치? 그럼 거꾸로 혼합층이 더 두꺼운 놈이 이 혼합 수온약층이 더 얇은 놈이니까 뚜렷한 곳은 거꾸로 7월달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사는 이거 1번부터 이제 풀려면은 요 그림이 아마 기억나야 될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긴 하지만. 요세포 제가 기억나야 된다고, 아마 기억이 나야지 이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1, 3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순환 세포였고, 2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간접 순환, 얘네들이 생겼기 때문에 만들어진 세포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외칭을 했었죠. 그래서 H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도 공분에 있기 때문에 30도보단 조금 낮은 것 같아. 뭐 그럼 대충 봤을 때, 그래서 얘는 헤들리 순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랑 C는 지금 같은 유도잖아, 그치? 자, 물론 이제 이 증발량관에서 강수량 값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같은 유도 때에 뭔가 염분을 비교를 할 때는 저 증발량관에서 강수량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얘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얘는 대륙 쪽에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담수입이 어디가 더 많아요? C가 더 많지. 그렇기 때문에 염분은 오히려 A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같은 유도되다 보니까 이 증발량만해서 강수량 값도 거의 지금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B랑 A의 염분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미도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해.
이 숫자가 0보다 작으면 제가 어떻다고 했어요?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고 0보다 크면은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꼭 저렇게만 아니더라도 두 지역을 비교하라고 했을 때 그냥 두 지역의 증발량만 해서 강수량 값 수치만 비교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A 시점이 더 염분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는 플러스 값이지만 B는 잘 보면 마이너스 값이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적는 번호만 푸세요. 5, 9. 이렇게 6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 보면 여기 조금 들어가 있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대진고 아니에요? 서라버려요? 아, 그럼 안 들어가 있었겠다. 오늘 좀 내용 들어본 건 지금 그렇게 어렵진 않죠? 괜찮아요? 모르면 꼭 모른다는 표정 지었는데. 어휴, 휴대폰 터지겠다.
자이는 잘 풀고 있어요? 응. 다른 물리학 풀어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 네. 네. 분석을 치고 외워야 되는 응. 그러니까 아예 치고 분석을 다룰 때 이게 몇 배 차이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몇 배 차이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문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뭔가 문제 보고 약간 아리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은 다음 주 지금 혹시 수능특강 별도로 안 갖고 있죠? 그 범위 따로 찍어줄 테니까 본인은 수능특강으로 좀 추가로 봅시다. 뭐가 고민이야? 뭐가 수업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알겠어. 자, 한번 볼게요. 요거 풀이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 뭐, 이제, 요 정도 문제는 눈 감고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응? 자, 우선은 1번은 어떤 거를 이제 나타난 재료냐면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가분포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보자마자 이거는 염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A시점은 고압대에 위치하냐라고 했는데 이 50도는 한미전선대의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압대가 아니라 여기는 저압대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휘층연분은 B지점이 C지점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자, 둘 다 일단은 연안 근처도 아니고 대륙이 이 해양의 중앙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분은 뭐로 비교하면 되는 거냐면은 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요값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B는 150,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휘층연분은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저 숫자가 큰 B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C 지점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냐라고. 그러니까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이은 디귿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기초적인 해소의 물리량 이제 파악하는 문제고요. 자, 기억이 안 나면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거로 이제 두고 시작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10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A랑 B랑 밀도가 같아, 그치? 자, 근데 A가 더 염분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A랑 B랑 이 밀도를 맞추려면은 해수 수온도 높아야지 그 둘을 맞춰주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1보다 크고 1.027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B랑 C 비교해보면 되겠죠. 둘이 수는 똑같아. 근데 얘는 염분이 더 작으니까 밀도도 더 작아지겠지, 그치? 자, 근데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1은 뭐의 밀도냐면은 순수한 물의 밀도고, 여기에 염류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무조건 1보다 커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디귿 A는 C보다 강수량, 증발량에서 강수량 값이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 염분 비교라는 거구나. 즉 염분이 큰 놈이 누구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랑 C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염분이 누가 더 큰지 보니까 A가 더 크네. 증발하면서 강수량? 값 얘가 더 커야겠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다음 4번. 4번은 아까 저희 유형 그 4번 문제 푼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직선 그어서 푸는 거고. 자, 8월이랑 11월이랑 혼합층이 누가 더 두껍니?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수온 분포에서 수직선 한번 그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8월은 보니까 이 선을 지나가면 등소원선의 숫자가 계속 바뀌어. 그럼 수온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근데 11월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변해. 그럼 똑같은 수준 내려가면 수온이 거의 안 변한다는 거야. 누가 봐도 혼합층은 요 11월이 더 두껍죠, 그쵸? 그래서 8월이 11월보다 더 얇다 맞고, 자, 그럼 니은 깊이 20m 해수 염분은 2월이 8월보다 높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나 비교해보면 되겠지, 그치? 자, 20m에서 2월일 때, 그 다음에 8월일 때 비교하랬죠. 자, 등수온선 있는 뭔가 같은 숫자가 이제 쫙 이어져 있는 이런 등수온선, 뭐 등염분선 이런 거 읽는 법은, 자, 봐봐. 요 선이 보면은 요 위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은 대충 33.5에서 33.0 사이일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점이니까. 자, 근데 얘는 보면은 32.5, 32.0 사이에 있는 점이지, 그치? 그럼 수치 무조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예, 2월 달에 더 높은 거지, 그치? 그래서 2월에도 높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표층에서의 밀도. 자, 그럼 얘는 두 개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수온이랑 염분. 자, 첫 번째. 표층이라는 거는 수심이 일단 0m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수온은 누가 더 낮아요? 자료 보니까 11월이 더 작고, 그 다음 두 번째. 염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봤을 때 8월이 염분이 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수치 둘 다 염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거네. 11월이. 그러니까 8월이군요. 2월이랑 2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2월이 더 밀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5번입니다. 자, 기억 어떻게 하느냐? 북반구 지역이면은 저 8월, 9월 저쯤이 여름이어야겠지, 그치? 그럼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지역 북반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혼합층의 두께는 8월보다 2월이 더 두껍냐라고 했는데, 자, 2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의 0m랑 100m 수심 차이가 안 났지. 수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이 되게 길다는 거야. 자, 근데 8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 0m부터 100m까지 갈 때 수심이 계속 변하네, 그치? 그럼 혼합층 누가 더 두꺼운 거예요? 2월이 더 두꺼운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자, 요거는 그래프 보면 해석되죠. 100m가 지금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계속 수온이 약 5도 정도로 계속 쭉 유지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연교차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계속 똑같은 문제지, 그치? 자, 9번 볼게요. 자, 표층연분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주어진 자료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의 분포이기 때문에 염분 분포 보여주는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이 숫자가 양수인데, 근데 B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음수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이제 이 경도대에 있으니까 염분은 이 숫자가 더 큰 A 해역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A 해역 부근에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발달되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A가 위치한 데는 30도 부근이잖아, 그치? 고압대죠, 그쵸?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B 해역에는 하강 기류보다 상승 기류가 우세하냐 했는데, 그쵸? B 지역은 적도 조합되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곳이지. 그래서 상승 기류가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여기서 아마 좀 헤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수온이고 뭐가 밀도냐 약간 이런 걸 이제 헤맬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사실 수온이야. 수온은 내려갈수록 줄어들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내려갈수록 수온이 계속 주는 것만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가 수온이야. 자, 근데 그럼 선생님 밀도가 가랑 나랑 둘 중에 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요 공식에서 사실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요인은 어떤 거냐? 바로 이 친구야. 그래서 보통 이 바다의 밀도 변화 그래프는 수온 분포랑 거의 대칭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나가 밀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수온 분포하는 거랑, 그러니까 막 염분이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변한다고 할 때, 이 밀도 변하는 거는 수온에 딱 반비례하고 딱 대칭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가 염분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자, 기억은 일단 틀렸지. 왜? 40m에서 50m 사이 할 때 수온이 올라간 게 아니라 거의 일정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 니은 혼합층의 두께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수온이 변하지 않는 구간을 딱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약 80, 70m 정도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70m, 그래서 40m보다 더 두껍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0m에서 120m에서 이렇게 쭉 밀도가 올라간 거는 같은 구간에서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 아니라 수온의 영향이다. 아이 쉽다. 자, 3시에서 시작합니다.